그러면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부터 진짜 강의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잘 좀 들어봐 주시죠. 대학 진학을 위한 여정, 과연 언제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하십니다. 11학년 때입니까? 10학년 때입니까? 9학년 때입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12학년이 되어서 이제 지원 준비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은 12학년이 들어가자마자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학년 전 한 해 또는 두 해 이전부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세스를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년 경험을 통해서 얻은 생각은 17세 학생의 전 인생이 다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대학 입학의 성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학생의 개성을 살린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학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생이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대학 지원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생이 행복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모든 끝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으로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 게다가 훌륭한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우선 부모님들께서는 학생의 개성을 잘 파악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대학까지 가면서 성인이 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인간으로 자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서 우리 학부모와 자녀가 초반에는 학부모님께서 주도를 하시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학생이 주도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실제로 합격하고 행복해 하려면은 학교를 잘 알고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정을 붙여가는 그러한 기간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캐릭터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 빌드업이라고 하면은 자기만의 멋진 개성을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공부만 잘하면 대학을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수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한 많은 사립대학교들은 학생의 지원서 패키지로부터 학과의 활동, 에세이, 선생님들의 추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학생이 과연 어떠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개성을 잘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라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성이 확립된 매력적인 학생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첫째,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 남의 말에 귀를 기울 줄 알고 그다음에 감정을 이해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신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겸손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이들이 매력적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능력과 재능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죠. 자, 이런 매력적인 학생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뭔가 겪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뭐 큰 아픔을 겪었다든지 시련을 겪었다든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왔다든지 남을 위한 희생이 있다든지 남다른 일을 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갖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거기에 대비되는 어떤 경험들을 쌓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학과 공부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 지원을 하실 때에는 학과의 활동을 잘 보여주셔야 되고 에세이 같은 데서 이것을 잘 표현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성 발견이 중요하고 또 그걸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남과 다른 면을 우리 자녀로부터 발견해서 그것도 일찍 발견해서 그거를 또 긍정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의 개성을 발견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개성이면 그것을 죽이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큰 실수에 해당되겠습니다. 활동적인 아이가 있다고 치죠. 그렇다면 그 학생에게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게 하는 것은 사실 개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특질을 가진 학생이라면 또 거기에 걸맞는 활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독서에 관심이 많은 아이, 어울리기 좋아하는 아이, 뭐 말하기 좋아하는 아이, 남에 대해 케어를 하는 아이, 이런 학생들은 다 개성이 다릅니다. 그 개성에 맞는 일들을 시켜서 살려주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때 대개 학부모님들께서 애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개성을 바라보시는 눈이 좀 과하게 보신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것만 보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때 제3자의 의견을 경청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빌드업을 하면서 이 대학 진학 준비를 한다는 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라우트를 골라서 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개인을 중시하고 그리고 독립성을 중시하는 미국 대학에는 꼭 필요한 것이 이 학생의 개성 발견 키우기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에는 어떨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개성을 부모님들께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용돈 관리, 집안일 책임지기, 그리고 공부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공부들을 통해서 그리고 노는 것도 좋고 그 이외에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교우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시키시면서 그 중에서 개성이 발견되고 또 키워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기간 학교에서는 최소한 숙제를 100% 한다든지 일찍 가기, 물건 잘 챙기기,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기, 약속 지키기, 작은 유혹 이겨내기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비로소 학업에 있어서 성적보다는 reading, writing, arithmetic, 읽기, 쓰기, 산수의 기초적인 실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때는 성적보다는 좋은 버릇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의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중학교 때에는 찾은 개성을 키우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유와 학구열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발견한 개성을 키워서 특화시키셔야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는 최소한 숙제를 일찍 하기, 아까는 하는 거였지만 일찍 하기, 시험 공부를 중요시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서 해결하기. 그럼으로써 책임감을 완성하는 시기가 중학교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가 되면은 이미 찾아오고 발전시켜온 개성을 꽃 피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에 와서 대학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이미 사실 꽃 피울 시기에 개성을 찾아야 되는 참 안타까운 경우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생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할 때 뒷받침을 잘 해주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년별 준비를 한번 보자면은 부모님께서는 초등학교에서 만일 아이의 학업적 재능이 발견이 되신다면은 영재 교육을 할 것인지 또는 매그넷 스쿨을 보내실 것인지 선행 학습을 미리부터 해서 그 재능을 발전시킬 것인지를 생각해 보실 기회가 초등학교 때죠. 학업적 재능이 만약 뒤처진다면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건지 또는 이 학생의 학습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학습 차이는 이전에는 학습 장애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그 지능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다른 지능이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다중 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시면은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중지성.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지성이 우리 아이의 재능과 맞는지를 보셔서 그것을 개발시켜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수업 같은 게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봐야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야 배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잘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초등학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서는 소규모 학교나 사립학교를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도 있고요. 좋아하는 활동이 있다면 보이스카웃이라든지 뭐 유소년 운동 같이 좋아하는 활동을 시작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음악 활동을 시키시고 과학적 재능이 있다면 뭐 그런 걸 시키시고 그런 일들을 시작하셔야 되죠. 중학교가 되면 두세 가지 잘하는 것을 더욱 개발을 시킵니다. 수학 재능이 있으면은
뭐 고교 수학 과정을 미리 땡겨서 선행으로 이수시키게 한다든지 언어 재능이 있으면 고등학교 때 할 외국어를 미리부터 시작하신다든지 또 사회적 재능이 있다면은 뭐 토론이라든지 아니 그룹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글쓰기나 글 읽기에 재능이 있으면은 글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책 읽는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제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재능이 있으면 운동팀에서 또는 개인 스포츠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실 때가 중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자기의 하고 싶은 직업, 자기의 꿈 이런 것을 선별해 내시는 때가 되고요. 목표 전공을 정하고 목표 대학을 선정하는 것도 고등학교 때 초반부터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를 선정한 후에는 그 학교들과 조금씩 정을 키우셔서 학생이 결국에 합격한 학교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또 학교 방문을 해서 자기들의 선택이 맞았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학교별로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requirement들이 뭔지를 다 찾아내서 미리부터 과목별로 어떤 과목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성적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SAT 점수를 요구하는지를 찾아내신 다음에 필요에 따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로드맵을 초반에 만드시는 게 좋고요. 기회가 된다면 더 일찍부터 대학 진학 여정의 로드맵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차선책, 삼선책을 함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학 때에는 항상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대학들이 대개 전년도 또 전전년도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12학년 대입 지원식까지 캐릭터 빌드업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원하는 저의 마음을 표현해 봤습니다. 이와 함께 이 12년 또는 17년이 되겠죠. 나이로 보면 동안에 부모님의 영향력을 점차 줄이시고 학생의 영향력을 점차 올려서 결국에 대학에 진학할 때는 어머니와 아이가 기분 좋게 바톤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하는 대학 진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로부터 아이에게로 이 바톤 터치가 중요하군요. 저는 그 강의 중에 캐릭터 빌드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참 새로웠는데요. 네네. 아이의 개성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요, 주위에 뭐 악기 한 가지, 봉사활동, 또 뭐 스포츠 이런 정도로 웬만한 아이들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다들 하는데 문제는 다 비슷비슷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그 한국 학생들의 개성이 다 그렇게 똑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것이 문제죠. 네. 그렇군요. 정말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그 올해 대학 선발 기준이 뭐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요.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원한다. 이렇게 웹페이지에 기재를 할 정도로 정말 학생들이 어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인성을 좀 본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습니까? 진짜로 그런가요? 네, 특별한 거 있을수록 더 이렇게 학생이 다른 학생